1999년 20살의 박지환은 인생에서 큰 결정을 2번 내리게 됩니다. 하나는 입학한 지 한 학기밖에 되지 않은 경희대학교를 자퇴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연극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가난하고 힘들어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식의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이는 그의 인생관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었죠.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사랑하고. 쥐꼬리 많은 집이지만 이 안을 꾸며놓은 화단을 놓고 화분을 놓고 매일 물을 주고, 이 가꾸는 이 하나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니? 편법을 쓰지도 말고 항상 열심히만 하면 진실되면 뭐가 와. 때문에 20년 가까운 무명배우 생활에도 그는 연기를 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 행복을 느끼며 지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그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7살, 연극을 시작한 지 7년이 되던 해 자신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배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나는 햄릿을 할 수 없는 배우구나. 그때 인정했었어. 내 청춘이 배우로서 좀 불쌍했었어. 어떤 의미에서는 통쾌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슬펐죠.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평생 연기를 하며 살 수 있으면 즐거울 것 같다.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평생 연기를 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후 그는 연극뿐만 아니라 간간히 영화에도 출연하며 배우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비록 출연 분량이 1초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죠. 그 사이 박지환은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민이 생겼죠. 비록 단역이었더라도 조금씩 얼굴을 알릴 정도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역 중심의 거친 역할로만 캐스팅되면서 한동안 깡패, 조폭위주의 강한 이미지로만 소비되었던 것이 고민이었죠. 뭐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늘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진짜 어땠는지 그 시절 그의 모습을 보면 2014년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의 이 짧은 장면에서 박지환은 주인공을 무시하는 느낌을 이렇게 분위기로 풍겨내는 등 정말 비중이 적은 역할이었음에도 훌륭한 연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작품에서 그는 단역이었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며 충분히 연기력을 증명해냈죠. 덕분에 그는 조금씩 비중이 많은 역할을 맡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단역에서 조연급 배우로 올라설 수 있었죠. 영감님 오랜만입니다. 야따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만납니까? 2017년은 박지환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대중에게 낯선 배우였고 얼굴만 어디서 본 적이 있던 그런 배우였지만 이해 개봉한 영화들을 기점으로 인지도라는 것을 얻기 시작한 것이었죠. 5월에 개봉한 영화 대립군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골루타 역할을 맡아 엄청난 존재감을 선보였죠. 특히 구부정한 이 자세를 내내 유지하며 동정심을 자극하고 초라함을 극대화시킨 외모는 반지의 제왕의 골룸을 연상시킬 정도로 존재감 그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차라리 날 따라 여진 놈들한테 가지 그래. 아니지. 차라리 외놈들한테. 세자를 데려가 마주치고 할 텐데.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들. 그리고 10월 영화 범죄도시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에서 장이수 역할을 맡아 매력을 폭발시키며 마동석, 윤계상의 버금가는 큰 인기를 얻었고 이를 넘어 유해진에게 고강렬이 있다면 박지환에게는 장이수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이수는 그를 상징하는 인생 캐릭터가 되었죠. 사실상 그는 범죄도시 시리즈의 상징과도 같은 배우가 되었습니다. 감쪽 같다요. 네 아닙니다. 그건 민주주의 국가서 막 이래도 됩니까? 원래 어떻게 함까? 어째 내라고만 생각함까? 나는 그 룸사롱 얼씬도 안 하는데. 니네들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가만 안 둔다. 내가 왜요? 이 짝에서 먼저 잘못했는데. 네 나랑 해보자는 게야? 넌 누구야? 네가 그 룸사롱 발 잘랐던 놈이야? 범죄도시 이후 박지환의 삶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었고 먼저 오디션을 요청하는 제작사가 생겼으며 쉽게 가질 수 없었던 기회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악역 중심의 거친 역할 캐스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단 출연 분량이 더 늘어나면서 한 작품 안에서 자신의 연기력을 보여줄 기회가 더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악역 전문 배우라는 이미지가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는 40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은 저 영어도 꽤 합니다. What can I do for you? 그 생활기록부는 교사들의 개인 고유 권한인 건 아시죠? 왜 이걸 진학부에서 나서서 이걸 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지적질이신 거예요? 너 그렇다 겐지 조직감에. 2020년대가 되면서 이제는 장이수보다 박지환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그는 욱하는 성질의 말과 행동 모두 거칠지만 나름 의리도 있고 정도 많은 인권역을 맡아 훌륭한 연기를 선보이며 기라성 같은 배우들 속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투박하지만 진심 가득 부성애를 드러낸 이 장면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죠. 2022년 5월 우리들의 블루스가 한창 인기를 끌던 무렵 영화 범죄도시 2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또 한 번 큰 역할을 해내며 무려 1200만 관객이라는 흥행 성공에 큰 힘을 보탰죠. 너네 누군지 아니? 내 하얼빈의 장첸이야 이게. 그리고 2달 뒤 영화 한산용의 출연이 개봉했고 이 작품에서 그는 나대용 장군 역할을 맡아 그동안 봐왔던 모습들과는 180도 다른 진중하고 선한 역할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구사는 분명 돌격선 그 이상을 해낼 것입니다. 출정을 허락해 주소서. 사실 이 역할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김한민 감독은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역할을 맡아 치가 떨릴 정도로 사악한 연기를 보여준 박지환의 모습을 보고 캐스팅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당연히 그는 일본군 역할이겠구나 생각했는데 거북선을 만든 나대용 장군 역할이라는 말에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데요. 사실 박지환은 과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 얼굴이 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오빠나 삼촌, 또 어느 순간에는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이다. 이처럼 그는 정말 자신이 뱉은 말대로 살아온 덕분에 장군도 되었고 아버지도 되었고 멜로 작품도 찍으며 자연스레 배우로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는 대중에게 친숙한 배우가 되었고 큰 사랑을 받는 배우가 되었죠. 이상 배우 박지환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